안녕하십니까. 가슴 뛰는 기업 이야기, 브랜드 이야기, 사람 이야기, 바운스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나르는 자동차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옛날에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플라잉카, 나르는 차가 정말 현실로 다가왔고요. 세계 유수 기업들과 함께 현대차, 우리 정부도 최근에 과제로 지금 이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. 실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네요. 네, 상상 속의 그 일로만 여겨졌던 그러게요. 현실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영화 얘기 잠깐 해볼까요? 네. 그 프랑스 그 릭 베송 영화 감독이 연출했던 그 제오 원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. 이게 1997년도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나왔던 들어는 영화인데, 봤는데 저는 보진 못했는데. 거기 이제 주인공이 그 유명한 이제 브루스 윌리스입니다.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극 중에 직업이 뭐냐면 택시 운전사예요. 그러니까 나르는 자동차 그 택시 운전사인데 거기 이제 그 경찰과의 어떤 추격전, 뉴욕 마천루를 이제 하늘을 그 나르는 차들의 그 추격전이 박진감 있게 이제 그려졌던 그런 그 영상이 좀 기억에 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야 저게 뭐 현실화 될 것인가? 그냥 상상 속이고 그 영화 자체 분류도 이제 SF 영화로 이제 분류가 됐으니까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눈앞으로 다가와서 그러게요. 우리가 이제 그 나르는 택시를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불과 한 20년 전 일인데 결국 이제 상상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나르는 자동차, 플라잉카, 뭐 자가용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나르는 자가용 택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산업이 뜨는 이유는 뭘까요?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그 교통 체증은 이제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짜증을 넘어서 참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도래한 그런 상황인데 그 심각한 교통난을 이제 해소를 하고 그렇다고 그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그 비용과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. 또 하나 이제 그 자동차 그 매연으로 인한 그 대기 오염 문제, 환경 오염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일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르는 자동차를 활용하는 것이다. 그거는 그러면 매연이 안 나오나요? 연료를 사용을 안 하나요? 화석 에너지보다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죠. 지금 개발되는 차들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오염도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상교통의 그 한계를 그 공중교통으로 좀 이제 극복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나의 시장을 이제 그 형성이 되고 또 그 확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계 그 유수 기업들이 그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조금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해 보자고요. 하늘을 나는 비행기다. 그러면 그 관련된 사업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 플라잉카를 크게 두 축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그 나르는 자동차, 그러니까 기체를 개발하는 쪽, 흔히 우리가 이제 그 PAV라고 그래가지고 Private Air Vehicle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기체 개발이 돼야 되죠. 뭐 비행기가 되는지 뭐 하늘을 나는 차가 되든지 그 차를 만들어야겠죠.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도 이제 마이카 시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마이 플라잉카 시대를 궁극적으로 겨냥을 하면서 기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결국 이제 기체 개발해야지 또 연관사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영항공 산업으로서 이제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지 이게 한 산업화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 기반의 그저 항공 산업이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UAM이라고 씁니다. 그런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기체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개발된 기체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PAV 그 하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주로 많이 하려고 하겠네요.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기체 개발을 하는 쪽은 뭐 우리 뭐 현대차도 뭐 참여를 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뭐 자동차 회사들은 다 참여한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 처음에 그 기체 개발에는 불과 이제 2, 3년 전만 해도 한 20, 30개 업체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
지금 뭐 올 들어서 지금 뭐 짓게 되는 것으로 보면 한 250개, 60개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업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. 예. 돈이 된다는 거죠. 네. 미래 산업이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뭐 이런 친환경차라든지 네.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걸 넘어서 이제 플라잉카인데요. 오늘은 뭐 우리 현대차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. 전 세계 이 기업 가운데서 스타트업인 독일 업체 네. 릴리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,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릴리움이라는 기업이 이 분야에서 선두예요? 탑이에요? 뭐 한편으로는 선두일 수도 있죠. 근데 지금 그 플라잉카 쪽에서 제일 앞서가고 제일 이슈가 되는 네. 것이 이제 우버 에어가 우버. 최고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, 그 우버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대 자본과 이제 세계 유수의 어떤 기업들이 그 협업 체제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자체에서 무슨 기체 개발하는 건 네. 아니고요. 근데 이제 그 우버 에어보다 이제 그 독일 스타트업 업체인 그 릴리움을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. 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그 주목할 요소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대부분의 그 플라잉카 그 기체 개발 업체들이 네. 그 프로펠러를 단 이른바 이제 드론형 그런 기체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, 드론하면 우리 조그만 거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. 크게 해서 사람이 네. 탈 수 있는 큰 드론이 되는 네. 거죠. 근데 이제 그 릴리움 같은 경우는 그 제트 비행기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. 네. 근데 뭐 드론 형태가 됐든 뭐 제트 비행기 형태가 됐든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, 그러겠죠. 무슨 활주로가 있으면 안 네. 되고, 그죠? 이런 어떤 그렇습니다. 헬기장 같은 데서 바로 떴다 내렸다 그렇죠. 해야겠죠? 제한된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는데, 네. 그 릴리움은 그 세계 최초로다가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제트 형태의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직 이착륙기를 VTOL이라고 합니다.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이라 해갖고 VTOL. 우리 뭐 그 일반 그 군인들 뭐 미군이나 전투기 수송기들도 그런 수직 이착륙기가 개발은 있습니다. 됐는데, 네. 근데 뭘 잘 사용은 안 하는 거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지. 네.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화석 에너지를 쓰는 뭐 군용 비행기가 네.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기 에너지를 쓴 수직 이착륙기를 이게 릴리움이 이제 최초로 개발을 했고, 네. 그 시험 비행에도 이제 성공을 했어요.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는 부분은 나름의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. 그리고 드론형보다 이제 제트 비행기 형태가 앞으로 이제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, 안정성 측면에서 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릴리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럼 릴리움이라는 이 회사는 기체를 만드는 회사예요? 기체도 자체 개발을 하면서 네. 그 운송 사업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.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. 그럼 릴리움은. 이 릴리움이 생긴 지가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. 2015년도에 그 독일 그 민행공대 그 대학원생 4명이 네. 의기투합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, 독일이 공대가 원래 유명한 네. 데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목적 갖고 이 회사를 설립했냐면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인가 봐요. 그 릴리움 홈페이지 가면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작하던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어떤 수단을 벗어나서 굉장히 혁신적인 여행 수단을 한번 찾아보자. 그래서 혁신적인 여행 수단이 뭐냐? 결국 이제 플라잉카를 이용한 여행을 해보자.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서로의 어떤 미래 비전을 공유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제 여행보다는 이게 어떤 그 도시의 환경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군요. 그 젊은이들의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이제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, 이 친구들이 이제 하나의 또 이제 모토로 내세우는 것이 의미 있는 목적을 담대하게 도전하겠다. 네. 의미 있는 목적은 이제 효율적인 여행인데,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그 새로운 그 플라잉카 산업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일종의 뭐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네요. 테슬라가 전기차 차체도 만들고, 최근 이제 전기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러 이 플랫폼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플라잉카 부분에서 릴리움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네요. 그럼 이제 스타트업이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투자도 받아야 될 텐데, 바일리 기포드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받았다. 그게 유명해졌다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래요? 그 바일리 기포드가 이제 그 IB은행 쪽 투자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유명한 거죠.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이제 화제의 기업이 테슬라 아닙니까? 테슬라죠.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
그 옮겨 다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이 테슬라의 그 2대 주주입니다. 2대 주주. 아, 그래요? 네. 네. 이 바일리 기포드가 2대 주주인데 테슬라 주식 한 6.5% 갖고 있죠. 근데 이 테슬라의 2대 주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다양한 그 미래 가치를 겨냥하고 있는 기업들에 그 투자를 많이 했어요. 이미 뭐 아마존에도 네. 투자를 했고, 그 에어ANB 여기도 이제 투자를 했고, 네, 에어비앤비. 네.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이스X 네. 거기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항공우주 네. 산업이죠. 스페이스 거기도 X. 이제 뭐 네. 투자를 했고, 사실 그 테슬라의 그 외부 조력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 사람이 여기 투자했다. 이 릴리움에. 사람이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네. 뒤늦게 이제 올 5월 달에 그 3,500만 달러, 네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2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의 한 10%도 안 됩니다. 근데 예. 이 사람이 워낙 그 시쳇말로 이제 그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기포드가 릴리움에 투자했단 말이에요. 그럼 뭐 그 이런 기업 가치가 차원에서 올라가는 거지. 마치 손정희 같은 거네. 네. 그죠? 손정희가 비슷한 인물이구나.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의 그 텐센트 홀딩스도 네. 이미 앞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인터넷 그 전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스카이프. 스카이프의 네. 그 창업자였던 젠 스트롱 같은 사람도 이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창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1억 유로 예. 우리나라 돈 한 1,300억 정도를 이제 선투자를 했죠.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그 이 회사의 그 투자금이 한 3억 7,500만 달러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돈은 한 4,500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 같은 이제 그 투자 유치에 힘입어서 네. 이 회사의 그 자산 가치가 이제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등극을 했죠. 근데 뭐 스타트업들이 돈 끌어당겨 다 성공하는 건 네. 아니고 이제 VC들이 벤처 캐피탈들이 할 때 맞습니다. 사실은 10개 던지면 그 중에 한두 개만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. 돈 줬는데 사실은 맞습니다. 망하는 기업도 많은 거고 주목받는 기업이 릴리움인데 그러면서 이 릴리움이 하던 누가 하던 이 에어택시 플라잉카라고 하는 게 과연 언제쯤 그럼 상용화되고 지금 사용했을 때 이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.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. 되게 비싸면 뭐 한번 우리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는 여의도나 강남에서 떠가지고 저 공항까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거든요. 얼마라고 하더라.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택시 타고 가면 한 5, 6만 원? 5, 6만 원 나오죠. 네. 근데 한 20만 원, 30만 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경제성도 따져야 되는데 네. 어느 정도 예측될까요? 예, 어쨌든 이 플라잉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인허가 문제예요. 그렇겠죠.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, 뭐 테러에 네. 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별로 어떤 그 인허가 문제, 또 국가 간의 또 협약을 맺을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네.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플라잉카 그 참여 업체들이 예경하는 상용화의 시기는 뭐 우버에어 같은 경우는 2023년 앞으로 3년 후에 네.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릴리움 같은 경우는 그 2025년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상용화 시키겠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좀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눈앞에 온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요금 체계도 변화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릴리움 측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상용화됐을 때 그 밝히고 있는 요금 체계를 이제 하나 예를 든 게 있는데 그 뉴욕의 그 맨하탄 중심부에서 그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한 24km, 택시로 이동하면 24km 정도 되는데 네. 그게 지금 택시로 이동할 경우에 이제 평균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. 1시간 걸리는데 택시 요금은 이제 US 달러 한 60불 정도가 이제 비용이 발생되죠. 근데 그 릴리움이 이제 그 이 항공 기체로다가 네. 그 운송 사업을 할 경우에는 5분이면 1시간 거리를 이제 이동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요금은 한 70달러 수준. 지금 60달러인데요. 네, 택시 요금은 한 60달러인데, 그게 뭐 크게 이제 비싼 요금은 아니고, 예. 이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안정화되고 좀 활성화되면 요금은 더 다운시킬 수 있다. 뭐 이러한 예측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플라잉카 릴리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앞서 모빌리티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.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. 네. 앞으로 이제 특히 모빌리티 하면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뭐 네. 탈 것 이런 운영 체계 뭐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가 오늘 플라잉카 얘기를 했는데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 관련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정리 좀 해주세요.
그래서 이 플라잉카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그 새로운 바람, 새로운 산업을 형성시키기 위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플라잉카를 주목해야 되냐면 파생되는 연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네. 이것이 이제 그 효율적인 이제 기체로서 활용하려면 뭐 소재 산업도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소재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 그 항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이 통신 서비스하고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게 결제 시스템이 있으면 또 금융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죠. 그리고 기존 비행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뭐 1000분의 1 정도의 부품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연관 사람들이 원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새로운 고용 창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이착륙하는 거점을 위해서 뭐 스카이포트 그 하늘 위에 이제 그 계류장도 만들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텐데 가장 그 혜택을 받는 게 이 플라잉 그 본업을 하는 회사들보다도 네. 그 이커머스를 핵심으로 하는 그런 그 유통회사들이 가장 혜택을 받을 거라는 거죠. 그래요? 왜요? 뭐.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든지 네. 그리고 이제 원거리에 그 택배 비용을 뽑을 수 없는 유인 수송이 네. 아니라 이제 그걸 물류에 이용할 네, 수 네. 있다. 네. 조만간 이제 플라잉카를 타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가장 앞단에 있는 독일 기업 릴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음에 더 또 재밌는 재료, 신선한 기업과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